파이팅! 꼭 이겨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매출 공개하기로 했으니까 매출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자, 매출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출 공개 보십시오. 9월달이네요. 예,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하는 곳은 지금까지 어떤 유튜브에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때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 처음으로 이제 300을 넘었었어요. 지난 영상 하루 하고 처음 오픈하고 3일 쉬고 3일 쉬면서 보완하고 예, 200대 진입하고 9월 달에 다시 최초로 300을 넘었고 300, 200, 400, 200, 500, 200, 400, 200, 300, 100, 300, 600을 넘은 날이 있습니다. 네, 최고 매출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고요. 자, 그러면 올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8,100만 원 정도 잘 하면 1억을 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억을 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고 그리고 지금 7일 남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 11월 달 매출 공개를 안 한 것 같아서 이제서야 생각이나 올립니다. 지난 11월 달 경기 너무 안 좋으셨죠? 다들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노력한 결과 9,800만원을 만들어내었고 1억은 조금 미달되었습니다. 여기서 1억이 안 되어서 너무 아쉬웠지만 두두둥, 여기 보이십니까? 11월 20일부터 저희가 배달을 시작하였습니다. 날짜 보시면 아시다시피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배달 매출 321만 8,200원 더하기 9,800만원이면 1억을 넘었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사가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이뤄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가 있어야지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저는 1억이 안 되면 그달은 정말 미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고 밤을 새서라도 손님 올 때까지 아니면 나가서 호객행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손님을 모시고 옵니다. 여러분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사오에게 물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오늘 또 나는 공사를 향해 초장집을 방문하였다. 2층에 화로구이가 생겼는데 참 간판을 재밌게 만들어놨다. 속상하긴 하지만 한번 나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도전한다.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인테리어가 거의 완성이 다 되어 간다. 아직 정리는 덜 된 부분이 있지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1일 골라먹자 초장집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참 오픈에 앞서 입원도 하고 2주 동안 얼마나 잘 되려고 하는지 오늘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지붕에서 물을 새고 참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잘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힘내서 같이 한번 파이팅 해보시죠. 파이팅!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호의 사업비밀의 조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호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지금 촬영 날짜 기준으로 8월 24일 저녁 9시입니다. 오늘 비 오고 있고 여기는 울산이고 삼산동이거든요. 김상호 대표가 이제 새로운 매장, 새로운 컨셉의 매장을 오픈하고 있고 이제 인테리어 막바지인 상황에서 마치 라이브 하듯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라 먹자 초장집 삼산동에 이제 곧 오픈을 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는 아마 이제 오픈돼서 매장이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사장이 또 어디고?
이 매장을 한우 클래스 잘 되고 있는데 오픈하게 된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실 이 수산 브랜드는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 골라먹자 초장집이 이번에는 수산이에요? 네, 초장집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제철 수산물과 신선한 육고기를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골라 먹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골라먹자 초장집. 들어가서 저 인테리어를 보면 어떤 게 느끼냐면 수조가 있어요. 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수조가 있고 이런 거 있죠. 아, 나는 회는 못 먹어. 이런 분들이 있고, 아, 나는 고기는 별로야. 이런 분들도 같이 드실 수 있게. 근데 일반 횟집처럼 아니라 고기를 골라서 초장집처럼 회를 쳐주고 물고기도 또 육지고기도 골라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정확하게 파악하셨고, 사실 이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누군가든 처음 오픈할 때는 되게 힘들어요. 저도 이거를 만들 때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육류와 수산의 조합을 시킬 때 전문성이 어떻게 보면 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는 이 분위기, 매장 분위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고, 직원도 그래서 지금 면접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뽑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방 직원은 호텔에서 일하시던 주방장님들하고 이제 부산에서 모시고 왔는데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에서 근무 다 하셨고 조금 주방에 힘을 많이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정진식입니다. 정진식이고 요리 생활한 지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하얏트 호텔 조리장 출신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부산에 그랜드 애플도 제가 오픈했고요. 아, 그러셨군요. 저 예. 근데 이 골라먹자 초장집 오픈 멤버이신데 예, 스카웃이 되셔서 오신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준비하시면서 뭐 어떤 걸 좀 신경을 많이 쓰셨고 어떤 게 좀 애로사항이 있으셨어요? 그런 기존에 부시마 뭐 이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고기하고로 좀 섞었는데 이게 좀 조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해산물 집에 가면은 특이하게 먹고 나면 뭐 입가심이나 먹을 게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섞었던 게 좀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저기 김상우 대표랑 일하시면서 좀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워낙 깐깐해가지고. 깐깐하다기보다 워낙 새로운 걸 좋아하세요. 남들이 컵을 바라놓으면 거꾸로 놓고 늘 반대로 하죠. 그래서 항상 먼저 주자. 모토가 항상 먼저, 항상 새롭게. 그러시군요. 그 이때까지 뭐 장사하면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게 나름대로 뭐 그 원동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 각오나 다짐 같은 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각오라기보다는 일단 조심이죠. 일단 원재료하고 재료를 해치지 않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뭐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요리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일단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재료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울산의 명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맛있는 음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위기, 맛, 나머지는 제가 서비스라서 이제 직원들 이제 고용에 지금 상당히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이미 사람들한테 오픈한다고 이제 얘기는 해놨고 많이 알고 계시니까 다들 어떻게 될지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켜보는 분이 많은데다가 또 음식점 창업 컨설팅도 하시는 분이 새로운 걸 차리니 잘 돼야 된다는 압박감이 어마어마하시겠어요. 진짜 뭐
말로써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큰 무게고 큰 짐이지만 이미 시작을 한 거고 시작했으니까 잘 되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 영상 보시면서 실제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도 큰 걱정을 아마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되는 방법과 되게끔 보여드려야 유튜브 그리고 영상들이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예,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망해먹는 사람 말을 왜 들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참 지금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방류도 겹쳐져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기는 뭐 지금 사상 최악이고 사실 이 자리 자체도 크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예, 좋은 자리는 아닌데 하늘의 운명인지 저희 회사 직원 포함 임직원들이 무슨 뭐 이런 악조건에서 한번 해봐라.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뭐 테스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잘 만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 이게 공식이라는 걸 저는 보여드리는 거 증명시키는 게 제 의무고. 오늘 그 다짐을 하는 날이고 네. 오늘은 무슨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 울산 삼산동의 골라먹자 초장집을 나 이미 사업 잘하고 있다라고 이미 외쳐놓은 김상호 대표가 다짐을 하는 날인 거죠. 예. 한번 지켜봐라. 이곳의 발전 과정을 한번 제가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영상으로 찍어서 보고해 올릴게요. 뭐 이 말씀 이렇게 하셔도 고민 많으실 텐데 네. 뭐 늘 얘기했잖아요. 맛, 인테리어, 서비스. 사실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 얻으려고 저랑도 서울에 있는 맛집도 가봤고 인테리어 얘기도 많이 했고 고민을 저도 뭐 10분의 1 정도일까 많이 옆에서 봤거든요. 네. 저도 응원하고 네. 또 팔짱 끼고 잘 지켜도 보고 한번 화이팅 해보시고 네. 그 오늘은 마지막 구호를 골라먹자 초장집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 김상호 대표 저 사람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고 응원해 주셔도 좋고 한번 이제 외쳤습니다. 다짐을 했고요. 잘 되는지 같이 관찰하는 마음 그리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라먹자 초장집 화이팅! 나는 할 수 있다! 대망의 가게 매출 공개.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한번 감사합니다. 가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호의 사업비밀의 김 대표입니다. 드디어 골라먹자 초장집이 오픈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어떻게 그 다짐한 대로 매장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예, 잠시 후 매출 결과는 제가 공개할 거고 예. 제가 하면서 또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오픈하기 전에 저는 큰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냐? 예. 이 전면 한번 비춰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초장집이 1층이고 2층에 화로 산모 숯불 구이라는 곳이 같이 동시에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층에서 너무 화려하게 간판을 하는 바람에 저희 초장집과 2층이 분리된 가게가 아니고 저희 가게랑 같은 가게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됐어요. 왜냐하면 무한리필에 대한 인식은 너무 소비자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초장집 신선한 재료로 한다는 이미지를 너무 많이 깎아내린다는 생각에 우리 매장을 화려하지만 조잡스럽지는 않게 팩트 있는 내용만 심어가지고 손님들이 주목 끌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층과 다른 매장이다 라는 느낌을 수정하고 바꾸고 그러느라고 약간 늦춰준 이유도 그런 게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한번 이 네 가지 현수막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마어마하네. 오픈 7일간 소주 무제한. 예, 그리고 저희는 점심 메뉴, 점심 상권이 잘 될 것 같고 주위에 회사가 많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 저녁도 온다는 생각에 점심 옆에 저녁 메뉴. 그래서 왼쪽에는 점심 메뉴, 네. 오른쪽에는 저녁 메뉴군요. 예, 저녁 메뉴를 보시게 되면 왼쪽 위에 보면 그 메뉴는 하나를 시키면 저렴하게 만들어놨고 하나를 시킬까 두 개를 시킬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가격을 저렴하게 해가지고 거기 두 개를 시키게 조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실제로 고객들도 가격이 저렴하면 하나를 시킬까 두 개를 시킬까 고민을 하지 않고 두 개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왼쪽 위에 말했듯이
것이 외부 음식이 반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외부 음식 반응이 가능은 무슨 말이냐? 네. 외부 음식만 먹을 경우에는 안주 가져오시면 테이블당 10,000원이지만 저희 메뉴를 하나 시키면 자기 마음대로 시켜도 된다. 아. 근데 10,000원 낼 바에는 차라리 28,000원짜리를 먹고 외부 음식 먹고 싶은 거 먹으면 그 분에게도 훨씬 더 이득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1인당 초장비 1,000원. 이거는 이 집이 뭐가 1,000원인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초장비 1,000원이란 건 사람들이 참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저희 가게 손님들도 하시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회, 해산물, 고기. 여기 뭐 하는 가게예요? 사람들이 여쭤보면 네네. 저도 설명하기 처음에 정말 애매했어요. 키워드를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 보는 거죠. 농수산물 시장, 농마카세. 여러 가지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 가게가 전문성은 없지 않을. 이거는 들어오면 바로 깨지게 돼 있죠. 일단은 들어가고 싶게 만들어 놨습니다. 막 누가 생각하면 저렴한 포차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개념을 깨는 거죠. 그 개념을 어떻게 깼냐. 네. 딱 들어와 보시면 저 바닥을 보십시오. 이야. 오자마자 바다에서 먹을 수 있게 저희가 파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바닥은 좀 바로 나네요. 예, 좀 더 인테리어 절감 효과로 네. 거울을 하면 더 넓어 더 보여요. 넓어 보이게. 예. 그리고 테이블은 보시다시피 이런 포차 분위기. 아까 먼저 오신 분. 조현 씨, 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리, 바다로 지나가십시오. 바다로 지나가십시오. 수영하시면, 아까 그 한 분 먼저 오신 분. 이런 분. 노래 들어주세요. 항상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DC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손님들이 여기 진짜 신기해 하시네. 그러니까요. 바다 온 것 같다라고. 오픈 가게는 네. 실수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항상 예민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처음이라서 봐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내 돈 내고 내가 먹으러 왔는데 그렇죠. 차라리 내가 부족하면 저는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저희가 더 잘 하겠습니다.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파격적으로 우와 나올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 손님들은 다음번에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분위기는 잠시만요. 예. 뭐 자꾸 뭐 건드릴래? 이거 뭐고? 컴퓨터 건들지 마요. 껐다 켜요, 껐다. 컴퓨터로 노래 켜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역시 네. 그 처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예민하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항상 제가 저도. 영상 속에서는 편안한 이미지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 진짜 오프 때에는 이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항상 나는 최선을 다하고 프로를 하고 한 번 더 내가 실수할 부분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 들어오면 파도가 보이고 그다음 서치가 켜져 있죠, 육류에. 아, 그런데 여기 육류가 보이게 돼 있어요. 이 육류가 보이게 되어 있는 이유는 네. 여기는 수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오니까 육류가 있네. 이해됐어요. 예, 신선하게 보이는 이미지. 이걸 보이고 난 순간부터 손님은 이 가게가 뭐 하는 가게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수산은 이게 수족관에는 무조건 사람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원형 수족관과 다각 수족관을 포인트를 준 거죠. 원형 수족관에는 새우, 활바람이 좋은 새우. 그리고 여기는 대게. 네. 대게는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오자마자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족관이 있으면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와서 수족관에 눈을 갑니다. 예. 예. 딱 생각이 들게 하죠. 광어네요. 예. 광어 우럭. 광어하고 위에는 우럭. 등 색깔 참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만 깨알. 저 옆으로. 그리고 인스타. 감사. 손님들이 이렇게 있으면 먹을래요. 그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여기 부족하네 조금 채우고 여기 부족하네 조금 채우고 계속 보완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손님이 여기 이렇게 해주세요 저기 이렇게 해주세요 요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면 무조건 들어줍니다. 그걸 해보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이고 그 손님이 어색해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 여기가 혹시 단체 손님 받는 예, 거죠? 그거는 그 단체 손님보다는 중요한 손님들 그냥 우리들만의 공간을 이제 즐기고 싶은 사람들 네네. 룸을 그냥 한 개 만들어 놨어요. 이거 모임하기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 지금 매장의 특징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 A 섹터, B 섹터, C 섹터 뭐 이런 섹터별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룸이 없더라도 단체 손님이 열로 들어가면 이 섹터에서 그러네.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룸이 아니더라도 공간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내일 오전에도 여기 30명 예약이 돼 있습니다. 손님이 차 타고 지나가시다가 반갑습니다 고객님 하고 그냥 우리 고객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기 오픈하신 거예요? 룸 있어요? 사실 저희 가게는 룸이 없지만 30명 룸을 찾았어요. 룸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고객님이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자신 있다는 그 마인드로 손님한테 안내를 했더니 한 손님 놓치면 안 돼. 무조건 지나가면 내 손님이라 생각하고 인사하고 들어와 보십시오. 뭐 있어요?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잘 친절하게 설명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그런 손님들 처음에 어색해하면서 들어와서 먹다가 보시면 다 만족하고 가십니다. 무조건 와서 먹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 주변 지인들에게 한 번도 알리지 않았어요. 지금. 왜냐하면 한 달 정도 뒤에 그 손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돼요. 지인들은 평가를 엄청 냉정하게 하기 때문에 완벽해졌을 때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또 와요. 이제 대망의 가게 매출 공개 가능하실까요? 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한번 감사합니다. 가보시죠. 예. 저희 지금 현재 9월 4일 5시 43분이에요. 네. 43분인데 지금 이제 세 팀 있고 한번 보시죠. 깜짝 놀라시면 말이죠. 8월 25일 날 하셨네요. 네. 네네. 65만원 3천원. 실망스럽겠지만 제가 26일, 27일, 28일은 쉬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이유는 첫째 날에 손님의 피드백을 듣고 이날에 65만 3천 원이었던 이유는 손님 테이블 객수는 많이 들어왔지만 제가 그 손님들한테 피드백 받은 다음에 전부 다 문제 있었던 클레임 테이블에 대해서는 50% 할인 또는 무료로 그냥 드렸습니다. 이런 손님을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가격이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3일을 쉬었고 예, 보완을 한다고 그래서 3일 쉬었어요. 네. 쉬고 난 다음날 29일날 매출 한번 보십시오. 야 280만 원. 이날도 손님을 부르진 않았어요. 네. 이게 문제점을 파악해서 저희를 고쳤을 뿐이고 간판 그리고 인테리어 이걸로만 손님 다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30일날 또 190만 원 네. 그대로 홍보 받은 거예요. 네네. 처음에는 이렇게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손님들이 안정화가 안 되고 그 다음 날도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들쭉날쭉 네네. 들쭉날쭉. 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이제 볼까요? 9월 달을 볼까요? 야, 그리고 다시 매출이 올랐어요. 진짜 들쭉날쭉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일날 또 매출 올랐어요. 네네. 2일날 더 올랐어요. 그리고 3일 요 기간 동안에는 최고네요. 350. 1차 목표 매출이 왔습니다. 300이었습니다. 일반 가게 300 하기랑 참 힘들죠. 저희 가게 테이블이 20개밖에 되지 않지만 저는 근데 그 테이블 개수에 연연하지 않고 손님이 테이블이 작다고 하면 바로 붙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만족해서 먹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제가 봤을 때 재방문율이 오픈한 지 7일 만에 벌써 재방문율이 2팀이 오셨어요. 근데 그 손님이 그냥 만족하고 가신 건 아니야. 플레이 그러고 가셨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왜? 맛있다고. 맛있다고 오셔가지고 저번에는 이 메뉴 시켰는데 이번엔 또 이 메뉴를 시키셨어요. 만족하고 가셔가지고 다시 오셨으니까 너무 저도 기분 좋은 거죠. 기분 좋고 혼술 가능을 해보니 혼자도 편안하게 오셨어요. 지금 드시고 계신 분도 있지만 남자 손님 혼자도 오셨어요. 제가 서빙을 했다면 혼술 먹는 사람 옆에 혼술을 또 드려야지 조금 더 덜 불편해 하시는데 우리 이런 분들이 그 정도 했으면 사장했겠죠. 그걸 보십시오. 이런 상상을 놨습니다. 손님은 쓸쓸히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저 손님 옆에 단체 손님이 있었습니다. 단체 손님 옆에 혼자 놔두면 어떻게 먹겠어요? 혼술 한 사람 옆에 혼술을 해줘야지. 단체 손님 옆에 혼자 돼요 이렇게 하고 보내버리면 깜짝. 네. 이것도 중간중간 꿀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뭐 저의 오픈 노하우 꿀팁 그리고 잘 들어오게 하는 방법 그리고 매출 공개 네. 네, 매출 잘 나오게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여러분들 잘 참고해가지고 오픈하시는 분들은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골라먹자! 화이팅! 클래스! 예. 직원분들 많은데 굳이 왜 대표님 직접 닦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매장에 대해서 뭐가 어디 있고 테이블이 잘 닦이고 안 닦이고 그리고 이 테이블에 어떻게 해줘야지 뭐가 되는지를 대표가 가장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안 해보고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도 수산은 처음이에요. 수산을 하게 되면 테이블이 뭐 간장을 흘리면 잘 닦이는지 아닌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내 몸으로 스스로 체험 습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메뉴판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제가 이렇게 메뉴를 구성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옆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족한 메뉴가 있는 것도 있고 낙지 탕탕이, 전복 탕탕이가 있는데
우리 전문가들은 낙지 탕탕이가 낙지 육회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낙지 탕탕이가 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낙지 육회라고 한 번 더 적어 드렸고, 안 나가는 데는 안 나가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전복 육회도 전복 탕탕이라고 해놨지만 전복 육회라고 다시 적어 드렸어요. 그 이유는 소비자가 모를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어떤 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회도 있어요? 근데 낙지 탕탕이는 낙지 육회고 전복 탕탕이는 전복 육회인데 그거를 손님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걸 풀었을 때 메뉴가 안 나간다. 그러면 그때는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예. 일요일 저녁 9시 20분인데 9시까지 손님이 꽉 차 있다가 이제 나가셨어요. 네. 요즘 매출은 좀 어떠세요? 요즘 매출은 지금 저번 영상보다는 지금 매출이 한 공개하면 1.5배 정도 상승하지 않았을까? 저번처럼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매출 공개라는 것이 뭐 조용한 가게에서도 세무조사랑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꺼리지만 나중에 내리더라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벌써 알겠습니다.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예. 이 뭐 정신없는 현장들 한번 보십시오. 예. 사실 이 매출 공개에 앞서가지고 이렇게 한 달 안에 이 매장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생각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내 마음을 같이 움직일 수 있게 교육도 중요한 거고 그 사람들에게 잘 움직일 수 있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해시켜야 예, 돼요. 이해시키는 게 참 중요하죠.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이해시키기란 참 힘들어요. 이해도 하고 부드럽게도 하고 그 사람들이 기분이 어떤지 실시간으로 내 마음 그리고 내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만들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해서 되는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매출 공개하기로 했으니까 매출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매출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매출 공개 보십시오. 9월달이네요. 예,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하는 곳은 좋다. 지금까지 어떤 유튜브에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때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 처음으로 이제 300을 넘었었어요. 지난 영상 하루 처음 하고 오픈하고 3일 쉬고 3일 쉬면서 보완하고 예, 200대 진입하고 9월 달에 다시 최초로 300을 넘었고 300, 200, 400, 200, 500, 200, 400, 200, 300, 100, 300, 600을 넘은 날이 있습니다. 네, 최고 매출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고요. 자, 그러면 올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8,100만 원 정도 잘 하면 1억을 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억을 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고 그리고 지금 7일 남았습니다. 네. 7일 동안 평균 300만 하면 1억을 넘는데 지금 보면 매출을 잘 보세요. 100만 원대에서 200만 원대 진입, 또 300만 원대 진입해서 200만 원 갔다가 다시 400만 원대 진입, 2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손님도 그 저희 가게에 정착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최고 매출 돌파, 또 최고 매출 돌파. 이거는 가게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죠.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 있어가지고 다들 수산이 어렵다고 하지만 네. 저희는 고기와 수산을 병행하면서 손님들이 일단 고기와 수산을 같이 먹으니 너무 만족도가 높습니다. 계속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목요일이 매출이 높은 거 아직 뭐 패턴이 나온 건 아닌데. 네. 예, 목요일에 손님들이 예전에는 금, 토, 일이 매출이 많이 높았는데 네. 요즘은 목요일날 먹고 금요일날 집에 일찍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 패턴을 좀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세상의 흐름 바뀜에 대해서 이해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200, 300, 400 이걸 보시면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아, 이 가게는 평균 매출이 300이구나. 300 못한 날은 내가 뭘 못했을까? 네. 그리고 300 넘은 날은 내가 뭘 잘했을까? 그거를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300이 넘게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매장 매출은 평균 300이라고 보시면 돼요. 2, 3, 4, 2, 3, 4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300을 하게 되면 매출이 1억 돌파했죠. 그래서 제가 1억이라는 그 매출 목표를 잡은 것이고, 근데 이번에는 또 특수한
저도 원치는 않았지만은 명절이라는 특수한 날이 있어가지고 명절 때는 무조건 오픈해야 됩니다. 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인사드리고 쉬러 갔는 타이밍에 저희는 문을 열면 엄청난 손님을 받을 수 있죠. 신규 명절에는 문연대가 없기 때문에 문연 매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홍보가 되고 각인이 되고 이런 매장이 생겨내를 알게 되는 거네요. 아주 홍보가 쉽죠. 온라인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오프라인 마케팅도 참 중요하다는 걸 명절 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제 예상 명절 매출은 1,000만 원인데 한번 1,000만 원 달성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앞으로도 계속 골라먹자 초장집 어떻게 성장하는지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오늘 매출 공개한 날은 9월 24일이고 명절 다음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1,000만 원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이번에 골라먹자 초장집 이제 오픈하고 2달 반? 이제 3달 향해 가는 것 같은데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그러니까 좀 큰 위기들이 뭐가 있으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 실패를 한번 했었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자본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되면 일을 편하게 하고 간소화시키려는 게 있고, 일반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 많잖아요. 사장이 무슨 일을 하냐, 직원이 해야지. 그리고 직원한테 의존을 하려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직원에게 그 일을 많이 맡겼어요. 특히 주방 일 있잖아요. 주방 일이 누구나가 다 하기 싫어요. 발주하고 주문하고 그리고 주문한 거 체크해서 재고는 얼마나 남았는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소홀하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직원한테 맡겨놨어요. 그러니 재료가 우리가 1억을 팔아도 코스트가 56%가 나오는 거예요. 좀 높네요. 코스트가 기본적으로 한 40% 정도로 잡거든요. 거기에 56%의 절반 이상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재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직원들이 A라는 제품이 있으면 A라는 제품의 시즌이 있잖아요. 그 시즌이 끝나고 나고 그 제품이 다 소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맞췄구나. 물량 조절을 잘 못했네. 물량이 많이 주문했더라도 물량을 서비스로 주든지 아니면 반품을 하든지, 생물 같은 경우는 반품이 안 되니까 그렇죠. 뭐 행사를 하든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액션이 없으니까 그 제품들이 다 상해서 버려집니다. 그래서 코스트가 50 몇 프로가 됐다는 얘기. 예. 1,000만 원에 16%면 160이지만 1억에 16%면 1,600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렇게 롭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방장들은 이게 너무 보수적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최고인 줄 알아요. 절대 그 기술에 이렇게 저렇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음식 그 퍼포먼스들을 주방장이 실천을 못하게 되면 그 주방장은 능력이 없는 주방장이에요. 그게 제일 쉬운 게 저 같은 경우는 청결, 청소 안 되는 주방장, 정리정돈 안 되는 사람들이 일 잘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리고 면접 볼 때 약속 시간. 저는 일부러 면접 시간을 아침에 해요. 아침에 안 오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가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자기가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할 때도 자기가 편하게 하려고. 그리고 사장의 눈을 가리는 사람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장님 최고, 대표님 최고. 무조건 사장님, 대표님 하신 거 맞죠? 이래놓고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조합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감지를 해야 돼요. 감지를 하려면 내가 스스로 항상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재료 관리는 어떻게 돼가는지 저는 감지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는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감지를 하려면 냉장고 정리정돈 확인, 주방 바닥 청소, 그리고 매장 홀 매장 청소, 출퇴근 시간, 그리고 근무 태도, 말하는 태도, 이런 종합적인 걸 보면 다 알 수가 있죠.
지금은 골라먹자 초장집은 예전에는 뭐 2달 제가 방문했을 때는 거의 사셨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계세요, 매장에? 아, 여기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게 있구나. 아까 그 감지라고 했는데 그 감지 부분에서 저는 첫 달에 하고 두 번째 달 운영하면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요즘 경기가 다들 안 좋다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말이지만은 손님을 더 데리고 와야죠. 근데 어떻게 데리고 올 건지 고민되잖아. 내가 일하는 시간을 늘리면 되잖아. 운영 시간이 예를 들어 12시간이었다. 네. 그러면 20시간을 하든지 24시간을 하든지 늘리면 되잖아. 와, 근데 그것도 일종의 베팅일 수도 있는 게 운영시간을 늘리려면 뭐 전기세, 인건비도 그 운영시간에 맞게 비례해서 느는데 손님이 안 오면 고정비만 늘어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방금 말했던 전기세, 인건비, 본가금이나 인건비가 주잖아요. 네네. 재료비 어차피 팔아야 나가는 거고 그쵸. 본가금은 사실 얼마 안 들어요. 어차피 나가는 거고 월세라 해봤자 월세는 어차피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기세, 인건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면 10,000원일 것이고 그쵸. 장사가 잘 되면 20,000원인데 정말 잘 되면 30,000원 나가요, 전기세가. 인건비는 방금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잖아. 내가 하면 되잖아. 다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안 하잖아요. 편하려고 하는 순간 장사가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요즘에는 좀 경기가 안 좋다 하니까 아직은 좀 많이 계시는 시간이 많이 있으시겠어요, 매장에. 그래서 제가 24시간을 했잖아요. 24시간을 하는데 제가 18시간을 했었어요, 거의. 그 이유는 인건비 더 쓰면 당연히 더 힘들어질 거고 대신 주방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로스가 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이번 달은 감수하고 가자. 내가 보고 저 사람이 없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없어도 된다 하면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저 사람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절을 잘 해서 24시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인건비로 24시간을 굴린다 해봐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효율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외로운 거죠. 그거 자체를 우리 스스로, 사장님 스스로가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랑 똑같이 하길 바라지 말고 사장님이 직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님이 직원을 이해해줘. 직원이 안 할 것도 해준다고. 사람 인간관계잖아. 반대 직원이 사장 마음을 이해하라고 하지 말고 사장이 직원 마음을 먼저 이해해보세요. 그럼 그 친구 행동을 어떻게 하나? 잘해주냐 못하냐는 내가 판단하지 말고 이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그 직원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골라먹자 초장집이 왜 잘 됐을까? 골라먹자 초장집은 참 악재가 많았죠. 운전도 터졌고 그리고 그 자리 자체가 가게 없고 시작하다 보니까 뭐 2년째 안 나간 가게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참 악재가 많았죠. 근데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고 첫 번째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맛, 서비스 분위기예요. 이거를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냐. 근데 이거를 볼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지. 감각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공해본 사람들은 무조건 하려고 노력할 거고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실패에 두려워서 많이 위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좋은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고 내 기준에 어긋나더라도 어떻게 하면 저 상황을 풀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마다 잘 풀었고 한 사람 올 때마다 그 손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기본적인 마케팅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 한 사람 왔을 때 잘하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내가 싫더라도 그 사람 얘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그게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 늘 좋은 얘기지만 오늘 얘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늘 제가 뭐 하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알려달라고 했더니 좀 압박감에 많이 시달리셨는데 차라리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듯이 하니까 속에 있는 말까지 다 해주셨어요. 다음에 또 다른 노하우 좀 배우기 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고 끝내시죠. 구독자 여러분, 요즘 경기가 조금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낙천적인 거랑 긍정적인 거랑은 참 많이 다르다 이거. 낙천적인 사람은 잘 되겠지 생각만 할 뿐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저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함께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 11월달 매출 공개를 안 한 것 같아서 이제서야 생각이나 올립니다. 지난 11월달
경기 너무 안 좋으셨죠? 다들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노력한 결과 9,800만원을 만들어내었고 1억은 조금 미달되었습니다. 여기서 1억이 안 되어서 너무 아쉬웠지만 두두둥, 여기 보이십니까? 11월 20일부터 저희가 배달을 시작하였습니다. 날짜 보시면 아시다시피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배달 매출 321만 8,200원 더하기 9,800만원이면 1억을 넘었죠. 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사가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이뤄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가 있어야지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저는 1억이 안 되면 그달은 정말 미칠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고 밤을 새서라도 손님 올 때까지 아니면 나가서 호객행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손님을 모시고 옵니다. 여러분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사오에게 물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양치! 대표님, 네. 여기서 뭐 하세요? 이번에 저희 4호 스트리트, 4호 45번가 느낌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초장집도 현재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번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이 거리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좀 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쉽게 말해서 번화가가 저쪽이잖아요. 저쪽이 음식점 많은 번화가죠. 여기는 사실 좀 떨어져 있고 여기에 초장집이 있는데 맞은편에 만드시면 이 길을 김상호 스트리트, 4호 스트리트, 45번가 이런 형식으로 대표님의 거리로 만들려는 계획이신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짜고 있고, 그 이유인 즉슨 이제 이 매장에 대해서 한계점을 저는 발견했어요. 제가 이 매장을 처음에 이제 오픈할 때 24시간이라는 컨셉을 구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4시간으로 운영 중이고, 왜냐면 사람들은 전기 탓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누구나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포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보통 가게 운영을 하게 되면 12시간을 운영하게 되는데, 저는 남들보다 2배 더 노력해서 그 매출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죠. 누가 보면 24시간에서 그 매출 누가 못하겠어 하지만, 일단은 그 매출을 달성하고 그 매출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골목을 지나는 사람은 어쨌든 내 가게에 들린다. 예. 혹은 뭐 1차 먹고 2차로도 가는 집이 다 내 매장이다. 네. 그런 컨셉을 꿈꾸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소비자들이 먹으러 와서 이 거리에 먹고 나면 그 동네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 동네에서는 뭘 할 수 있냐, 이런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요즘 트렌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붕세권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붕세권이 붕세권을 오픈하게 된 이유는 거기 사람들을 요즘은 붕어빵 파는 곳을 검색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음식 자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붕어빵을 먹으러 오다가 우리 가게를 볼 수가 있고, 왜냐면 붕어빵 굽는 건 돈이 사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 붕어빵을 구우면서 저는 구워보니까 조금 더 마음가짐을 다시 또 견고하게 다질 수도 있었고, 붕어빵을 진짜 내가 실제로 굽는다고 생각해봐요. 어려워가지고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나의 마음다짐도 있고, 그 마음다짐 속에 더 이 거리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초장집 매출도 더 업 시키고, 이 매장도 잘 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브랜드가 들어와도 거리 그리고 위치 탓하지 말고 잘 된다는 걸 저는 보여드리고 싶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제 유튜브에서 봤다시피 저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특별한 거는 단 한 가지 꼽으라면 꼽을 수 있겠죠. 남들 자는 시간에 안 자고
그건 내가 이 일을 좋아서 할 때도 있지만 싫어도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자고 싶고 눕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다 하고 싶지만 안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이 목표를 만들어 놨으면 내가 그 책임을 지는 거. 여러분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안 된다고 핑계 대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안 될 뿐인 거고, 되려고 하면 뭔가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조그만한 징조가 보일 때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우리가 조금 떨어질 때마다 미세하게 떨어지더라도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그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출이 변화가 있을 때 초기에 맞으면 예방주사지만은 마지막에 받거나 중간에 받게 되면 수술이 되는 거예요. 수술이 큰 일이 펼쳐지니까 조금의 징조가 보였을 때 바로,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2023년 11월에 매장 상황 어떠하셨나요? 어려웠죠. 저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냐? 배달의 민족, 큰 매장 하는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런 거 하는데 배달까지? 배달하면 사람들이 이상해 본다? 그런 인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매출을 하고 있냐, 내가 그 가게 직원들 및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추후에 공개되겠지만은 저는 첫 번째 달 매출 1억, 두 번째 달 매출 1억, 세 번째 달도 매출 1억을 달성해냈어요. 세 번째 달은 여러분들에게 말한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달에서 똑같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를 더 하든지 아니면 잠을 안 자든지.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달에 저는 그냥 오픈을 했고, 두 번째 달에는 24시간이라는 시간적 변화를 뒀고, 근데 인건비는 거의 그대로예요. 왜냐면 내가 뛰었기 때문에. 솔직히 힘들었어요, 저도. 하지만 저 사람들이 왜 하는지를 보라고요.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그리고 잘 되게 만들고 싶었던 간절함 때문에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 매출 만들어냈죠. 세 번째 달 초반 시작하자마자부터 매출 200, 300, 400 가길래 안심했는데 중순쯤 되니까 갑자기 100대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긴급하게 해서 뭘 매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찾아낸 게, 급하게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배달의 민족 세팅하는 거였죠. 배달, 추가 매출, 배달 포장, 이 매출을 위해서 저는 일단 먼저 배달의 민족을 이제 했는데, 다행히 배달의 민족을 저희가 20일쯤에 시작했는데 10일 동안 오픈하자마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매출 올린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매장 매출만 봐도 그렇게 1억에 대해서 많이 차이는 나지 않지만, 저는 혹여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배달의 민족을 준비했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매출을 가져다 드렸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도 하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 매장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거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노력하는 거고, 뭔가의 이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힘내십시오. 화이팅! 한국에서 이제 찍을 건데 왜 뭐 찍냐면, 형님 나랑 안지 얼마 됐는지, 나랑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형님이 말해요. 형님이 진짜 오래됐잖아. 그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한 8년 정도 됐죠. 같이 뭐 여러분들 그 갑자기 카메라 들이대가지고 형님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긴장을 하셨어. 그리고 내가 일부러 술 먹었을 때 데리고 왔는데 긴장하지 말라고, 술 먹었는데도 긴장을 하는 게 카메라라는 거 알고 계세요? 김 대표님이 진짜 생명의 의인이고, 어떻게 보면 참 제가 어려울 때 진짜 구해줬고. 여러분들 구해줬다는 건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게 아니라, 진짜 형님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지셨는데 그 차에 깔릴 뻔한 거, 저도 옛날에 형님처럼 같이 킥 기사를 했어요. 그때 형님이 자빠져 있는 거 제가 구해줬습니다. 차에 깔릴 뻔한 거. 그것도 구해준 것도 있고, 참 서로 어려울 때 많이 으쌰으쌰하고, 참 고마운 동생이죠, 동생은. 지금은 이제 대표님이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같이 동고동락 많이 하고 서로 으쌰으쌰하고, 같이 뭐 했는지 또 가르쳐 주세요. 킥도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요.
또 동생 이제 뭐 통닭집 할 때도 같이 그것도 하고 참 오랜 시간 같이 많이 서로 의지하면서 많이 지냈죠. 그럼 김상호 대표랑 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연수로 한 7년, 8년 된 것 같아요. 예. 연수로는 이제 해 바뀌었으니까 한 8년 됐겠네요. 예, 어쨌든 제가 남기고 싶었던 거는 우리 친한 형님과의 이 영상을 남기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형님과 나의 옛날 킥 기사 시절에 그 또 슬픈 추억을 이렇게 술 먹었을 때 또 얘기하면 얼마나 또 우리가 감동 남는 시간이 될까 해가지고 영상 남긴 거니까 여러분들 큰 의미 갖지 말고 여러분들한테도 과거 이런 재밌는 부분 많이 남겨보세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사랑해요. 특히 왜 잘 되는지도 나중에 여쭤볼 테니까 끝까지 좀 봐주시고. 안녕하세요, 셰프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좀 경력이 대단하신 제가 셰프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민망하시더라도 경력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하얏트 호텔 그 조리장을 했습니다. 하고 조리 경력은 한 40년 정도 됩니다. 예. 부산에서 웬만한 큰 거는 제가 오픈을 다 했고요. 그랜드 애플도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스키장 정도는 제가 했습니다. 대단하시군요. 김 대표하고는 그 5년 전에 늙어둠 뷔페 하면서 제가 이제 오픈을 하면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예. 김상호 대표가 이 골라먹자 초장집으로 스카웃을 할 때 예. 응해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근데 일단은 항상 새롭게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김상호 대표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걸 이제 조금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손님이 최우선이죠. 저희가 지금 잘 되는 목적은 보니까 좀 색다르게 고기도 세팅하고 뭐 저랬던 게 좀 주요인 것 같고,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고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은 뭐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 뭐 재료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남지를 않아도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단은 손님이 좀 많이 오는 거 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김상호 대표가 예. 이 영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셰프님이 보시기에 예. 김상호 대표의 장점 그리고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은 미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 어떻게 음식을 조금 건드리면 그걸 즉각 잡아내고 하는 거하고 화합 이런 거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단점이라 하면은 아주 그냥 살벌하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단점이라 하면 이제 너무 많이 일을 많이 벌립니다. 제가 막 따라가기가 숨이 찰 정도인데 그것도 뭐 일단 좋은 현상이라고는 보는데요. 저희가 좀 힘들어요, 따라가기. 그 일을 많이 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뭐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봅시다.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해보고 싶었던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붕어빵 같은 저런 경우도 저희는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생뚱맞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인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붕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세권이 있듯이. 저런 거 이제 함으로써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뭐 그런 걸 파악하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앞에도 지금 홍단이라고 이제 버리는 것도 좀 색다르게 지금 펼칠 겁니다. 연탄이나 이런 거 없어지는 것들. 그래서 연탄 같은 거는 구이 같은 건 잘 안 합니다. 좀 힘들고 까다롭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항상 안 하는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커브 세팅을 바로 하잖아요. 저 사람은 바로 안 합니다. 항상 꺾고. 먼저 준다. 풍선 엮고 아시잖아요. 소풍을 가면은 풍선이 장사가 안 돼요. 근데 풍선을 잘못해서 몇 개 날리고 보니까 풍선이 막 날아가니까 애들이 풍선이다 이러면서 모이듯이 그런 거. 항상 준다, 먼저 준다, 계속 준다. 저 사람은 그게 모토입니다. 그래서 안 주는 걸 이제 계속 준다는 건 힘들거든요. 먼저 주는 건 아무나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주는 건 줄 수가 있는데 계속 주는 건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장점이고 일 많이 버리는 단점이고 그렇습니다. 손님 입장에선 좋네요. 예, 손님은 좋습니다. 뭐든지 주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항상 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걸 어디서 들고 많이, 와서. 예, 들고 와서 보고 와서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 한다는 거 해서 직원들 입장에 상당히 피곤하죠. 그게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이제 뭐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앞에 내용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예. 골라먹자 초장집이 오픈하자마자 석 달 연속 매출 1억 이상을 찍었어요. 예, 예, 예. 첫 달부터. 예. 그 셰프님이 보시기에 예. 다른 음식점과 다르게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몇 가지 뭐 한두 가지라도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저희도 뭐 기본은 할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저 물건 쓰는 거를 많이 씁니다. 좋은 걸 많이 쓰고요. 그렇게 팔아도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저희 코스트가 한 50%, 60%대 육박을 해요. 원가율이. 예. 원래 한 40, 한 5% 정도 횟집에서는 다 잘 나간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생뚱맞게 뭐 구절판이니 이런 거 막 내주고 하면서 남는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가 관리를 이제 잘 하죠. 좋은 물건을 싸게 받아와서 이제 많이 좀 준다는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잠을 안 자잖아요. 새벽에 일찍 가서 게 떼오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조금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생선 같은 경우도 저희는 좋은 거 씁니다. 쓰면서도 모든 딴 데 같으면 뭐 4, 5만원짜리 사줄 먹을 게 없어요. 저는 6가지, 7가지씩 줄 건 다 주니까요. 그런 데서 아무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에 충실한 거네요. 좋은 식재료를 예, 예.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남는 거 생각 안 하고 예, 맞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계속 지켜온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제 이렇게 좀 풀어지려 하면 자꾸 이렇게 독려를 하고 새롭게 이제 어떻게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저는 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잠깐 갔다 오면 뭐가 또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늘 그거 생각밖에 안 하는가 봐요. 잠 안 자는가 봐요.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장점이지 않을까 하고, 그러니까 좀 어수선한 듯 하면서도 막 그게 이 집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일단은 저희가 어디 가다가도 뭐 저 집이 맛있는지 맛집인지 아닌지는 뭐 일단은 차가 많이 되지 있는 데 같으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덩달아 북적북적 하면은 맛있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저희 집이 그래요. 보면 늘 북적북적하고 막 돗대기 시장 같으니까 이거 술맛이 또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좋아하지 않았나. 음식 맛이 괜찮은 건 셰프님 덕분이고요. 그거는 기본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여기 골라먹자 초장집의 수석 셰프이시기도 하지만 예. 김상호 대표의 인생 선배이시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셰프이자 인생 선배로서 예. 김상호 대표한테 한 말씀 준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일단 건강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그렇다 합니다. 저희는 뭐 근무 시간만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은 밤새도록 잠 안 자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아직은 젊어서 버티는지는 모르겠지만 체력 관리를 좀 잘했으면 저희도 롱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팔려고 하면 안 팔린다고요? 이 제품을 팔려고 하면 이 돈을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돈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 제품은 소비자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팔려고 하면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팔려요? 그냥 이 사람한테 그냥 준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거 준다? 네, 좋은 거 줬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맞는 돈을 나한테 준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 오랜만에 이제 그동안 초장집 매장 오픈에 집중한다고 있다가 진짜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러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와가지고 촬영도 하고 프로필 사진 촬영하고 이제 촬영자 기획자들과 이제 또 좋은 시간, 그동안 마음에 담았던 얘기 많이 하려고 이렇게 또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카메라를 또 켰네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생겨가지고 저도 그냥 유튜브라는 거는 저의 일기장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니까
좀 더 뭔가를 또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힘을 주신 거죠. 뭐 댓글도 달리고 하니까 뭔가 이제 소통도 되고, 이게 참 사람의 기운과 기운을 주고 받는다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칠 때 옆에 주위 사람들과 기운도 나누고 나 혼자 이겨내려고 하면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대화를 많이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고, 세상엔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겨내십시오. 화이팅! 꼭 이겨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